뉴스 브리핑. 브라이언 캠프 지사는 어제 최대 규모의 온라인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업체 진로우 그룹이 메트로 애틀란타를 동남부 지역 허브로 명명하고 200개의 일자리를 가져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충원하는 인력의 대부분은 회사의 주택 구매 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인데 주지사실은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이 더 쉽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존 주택을 진로우에 팔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주택 시장이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어제 오후 3시 38분경 조지아주 남부 지역의 소도시 알마에서 스쿨버스의 뒷부분을 박스트럭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트럭 운전사가 사망하고 스쿨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부상당했습니다. 학생들 중 3명은 헬리콥터로 병원에 후송됐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시속 50에서 60마일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충격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 순찰대는 개학 시즌인 만큼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어제 카멀라 해리스 상원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소개하는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무관중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트럼프 정부가 코로나19를 초기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안팎으로 엉망이 된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주의와 체계적 불평등에 대한 비판도 내놨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두 사람이 인종차별 해소 문제에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인종차별 문제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핵심 주제로 떠오를 것을 예고한 셈입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 대출 탕감 신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신청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탕감 포털을 개설했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추가 지침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조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의회가 추가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 전문가들은 탕감받은 비용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RS와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탕감과 세금 공제 문제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회가 명확한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4월에 열리던 것을 11월로 개최를 미룬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어거스타 내셔널의 프레드 리들리 회장은 올해 마스터스 대회가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관람객이나 손님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회 입장권은 내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4월에 정상적인 대회 개최를 기대한다고 밝힌 주최 측은 오는 9월에 내년도 티켓 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100%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 첫날을 시작한 귀넷 카운티는 9만 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서 접속이 불안정하고 끊기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태는 낮 11시경이 되어서야 안정을 찾았습니다. 귀넷 교육청은 둘째 날인 오늘 아침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능한 일찍 로그인해서 수업을 기다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꺼번에 접속하면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귀넷 교육청 웹사이트는 오전 7시경부터 접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독성 표백제 성분으로 만든 가짜 약을 코로나19 등을 치료하는 기적의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미국인 마크 그레넌과 그의 아들 조지프가 콜롬비아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약을 마시고 미국인 7명이 사망했는데요. 이들은 곧 미국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마크 그레넌은 플로리다주에 교회를 설립하고 성직자 행세를 하며 가짜 약을 홍보했다고 하는데요. FDA는 이 제품을 먹는 것은 표백제를 마시는 것과 똑같다며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해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게 될 대형 제약사 알파름은 어제 로시아 24 방송에서 1인 접종 분량인 2회분에 최소 $10의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2차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국가 승인을 받았는데요. 3차 임상실험이 진행되기도 전에 공식 등록됐다는 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백신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V로 정해졌는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늘 공개한 8월 2주차 정당별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3.4%를 차지해 36.5%를 얻은 미래통합당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나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이후 처음입니다. 연합뉴스는 민주당 내에서 자성론과 함께 당의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북한도 8월 들어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 주변의 구룡강이 홍수로 범람해 전력망과 파이프라인 등 핵시설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어제 밝혔습니다. 38노스는 위성사진을 제시하고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것 같고 실험용 경수로도 아직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공장 같은 중요 시설들은 홍수 피해를 피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당신의 편에서 보험사를 상대해주는 제이슨 문 손해사정사.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발표를 하나 했는데요. 진로우.com 아시죠, 여러분? 온라인에서 그 부동산 검색하고 또 그 부동산의 주택의 가격들을 좀 확인해보고 할 수 있는 그 진로우.com. 이 진로우.com이 애틀란타의 동남부 허브라는 이제 사우스 이스턴 허브라는 사무실을 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도 200명이나 더 뽑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그 진로우.com이 사무실을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 동남부 허브라는 이름을 내거는 거는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틀란타가 그만큼 이제 미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부동산 시장이 됐다. 특히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는 애틀란타가 굉장히 중요한 입지에 올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도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요. 팬데믹 속에서도 주택 시장이 애틀란타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미주알 코주알이라는 저희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동산 전문인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 차례 꾸준하게 전해드렸던 내용이 애틀란타와 조지아주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인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었습니다. 애틀란타 지역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택이 안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셀러 마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택을 팔려는 사람보다는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진로우.com에서도 200명의 고용을 하는 것은 이 200명 사람들의 대부분이 판촉, 그러니까 주택을 구매하려는 쪽의 일을 돕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애틀란타 지역, 그러니까 메트로 애틀란타라고 해서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한 20여 개의 카운티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팔겠다라고 하면 기존의 에이전트들,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 내놓던 것을 진로우.com에다가 내놓는 것을 유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봤을 때는 상당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가뜩이나 진로우.com 같은 그 온라인 사이트들 때문에 부동산 에이전트들의 역할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진로우.com이 애틀란타에 사무실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부동산 에이전트들 입장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틀란타 지역의 주택 시장이 그만큼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은 바꿔 이야기하면은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전해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요, 압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foreclosure. 보통은 이제 경기가 나빠지면은 월세를 낼 수 없고 모기지를 갚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주택을 압류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나기에 마련인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압류 건수가 전국 평균으로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직장 생활을 못해서 월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처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압류가 줄어들고 있을까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미국에서 압류가 가장 적은 대도시 중에 하나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찾아봤더니요, 인구 1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 중에서 7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2020년 7월에 압류가 이제 몇 건부터 시작을 했느냐, 압류 건수에 들어간 것이 몇 건이냐라고 이제 집계를 해보니 가장 많았던 곳이 LA.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예, 285명이 압류를 시작했다. 285건이죠, 주택수가. 그리고 뉴욕, 뉴저지, 뉴욕이군요. 뉴욕주의 뉴욕이 190건,
그리고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182건, 텍사스 휴스턴이 174건, 그리고 조지 애틀란타가 125건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 압류 건수가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과거에 경기 침체가 시작됐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부실 대출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컸었던 것인데 그 이후로 대출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부실 대출 문제는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연준에서 금리를 0%로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출해주는 은행들에서는 대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만한 사람들한테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주택을 압류당하는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란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흥 비즈니스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크 산업들, 그래서 이제 IT 쪽의 젊은 인재들이 언젠가부터 아틀란타에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지아 텍 덕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에는 여러 곳에서 테크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테크놀로지 파크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 스타트업하는 곳들이 애틀란타의 자리를 잡는, 왜냐하면 여러 면에서 경제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생활비라든가 주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IT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기존의 산업들이 경기를 지금 타더라도 IT 쪽은 좀 덜 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영향 때문에 사실은 IT 업종들은 오히려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애틀란타 조지아 지역의 주택시장도 덩달아서 좀 활기를 띠고 있는, 오히려 팔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곳저곳에서 지금 새로운 주택들을 건설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애틀란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릴 때는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각광받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려고 한다. 당연히 그러면 이곳의 경기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기분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기업들이 기존의 기업들을 대체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진로우닷컴이 강하게 확장하고 진출한다고 하니까요. 또 이러다가 우리 부동산 에이전트들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또 닥쳐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조지아주 남부에서 이제 스쿨버스 뒤를 트럭이 들이받는 그런 교통사고가 크게 있었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많은 분들이 바깥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도로가 좀 한산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속을 하거나 좀 나태하게 운전을 하는 습성이 좀 생기진 않았나 우려됩니다.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스쿨버스가 등하교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되면 보통 길도 좀 더 막히게 되고 알 수 없는 그런 그 교통 환경들이 가끔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통운전, 안전운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